비즈니스 측면에서 이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데이터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거고요. 또 이런 이제 데이터 기반의 어떤 접근하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방법과 사례들, 그리고 뭐 조직 혹은 개인 차원에서 이제 이런 리터러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빅데이터가 이제 일상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10여 년 전에는 전문가 몇 사람들 중심으로 관심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모든 이제 직원들에게 요구가 되고 있는 뭐 신입 직원부터 시작해서 최고 의사결정자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과연 무엇이고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다루는지 그 다루는 사람들에게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잠깐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의 본질이 뭘까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기본적으로는 사실 데이터는 어디에나 다 있는 건데 어떤 문제가 있거나 혹은 어떤 상황이 됐거나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떤 순간적으로 포착한 거죠. 그게 뭐 옛날식으로 하면 이제 우리 설문조사로 이제 포착하는 하는 뭐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지금은 실시간으로 IoT를 이용해서 수집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기록이 이제 수치화가 되면은 바로 통계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이게 만약 텍스트로 돼 있다 하면은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이제 데이터는 자유롭게 변환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단어와 변환이라는 단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데이터를 바꿔치기 하는데 원래의 데이터의 의미를 살려두는 것은 변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변환을 왜 하느냐? 그건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조작이라는 것은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조작을 하면 안 되겠죠. 조작을 한다는 이야기는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 비즈니스 현상에서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서 데이터를 조작한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 우리가 분석의 어떤 의미를 높이기 위해서 변환을 함으로써 보다 더 인사이트를 잘 찾아낼 수 있다면은 이 변환이라는 부분이 매우 유용한 이제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데이터는 이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집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설문조사의 가장 큰 약점은 이 지속과 반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하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데이터들은 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집에 추가적인 비용이 잘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죠. 여러분 회사에 또 여러 업무 속에 또 개인 어떤 생활 속에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있는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느냐라는 게 본질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활용이 될 때 데이터의 본질이 살아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데이터로 인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므로써 비즈니스의 변화가 일어날 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경영 혁신이라는 방법들이 사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 내 여러 혁신을 하고자 하는 게 지금 DT 혹은 DX라고 이야기하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DT를 통해서 과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비즈니스의 변화를 일궈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기술이 아니라 마인드라는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기술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기계를 시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좀 정리를 하면인 거죠. 데이터는 다양한 데이터죠. 다양한 데이터를 하는 렌즈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렌즈는 카메라의 렌즈입니다. 그죠? 그래서 카메라 렌즈는 크게 구분하면 세 가지가 있죠. 자, 멀리 볼 수 있는 망원 렌즈가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표준 렌즈가 있고 중간 정도죠. 그리고 앞쪽을 볼 수 있는 광각 렌즈가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다, 즉 어떤 렌즈를 갖고 있다. 내가 사진 기자다. 그런데 이 피사체, 우리 타겟 시대는 뭔가가 저 멀리 있다면은 광각 렌즈로는 찍을 수 없죠. 그때는 망원 렌즈를 꺼내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에 필요한 데이터가 저 멀리 있는 거다면은 당겨올 수 있는 이 기술이 필요한 거죠. 자, 그와 같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 과제가 있는데 그 해결 과제에 접근해서 제대로 된, 즉 정확한 지식을 얻고 이것을 지렛대 삼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되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 그래서 이걸 일명 데이터 마인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 마인드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럼 결국은 문제를 파악하고, 즉 현상을 파악하고 이 현상에서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비즈니스의 해결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프로블럼을 이제 문제라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뭔가 이상한 어떤 거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비즈니스의 다양한 해결 과제를 이제 문제 정의라고 보시면은 이제 그 문제 정의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하자. 이게 일명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게 사전적으로 보면 이 리터러시라는 용어 때문에 좀 뭔가 전문적인 용어 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실제 이걸 우리가 사전적으로 해석해 보면 문해력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문해력은 이제 문명의 반대 말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이게 의미 접근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그대로 쓴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럼 이 리터러시는 뭐냐?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데이터 해석 능력. 해석이라는 단어가 또 좀 한계가 돼 있죠.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 능력. 이것을 우리는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정의를 해서 보면은 자, 문제를 인식하고 좀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를 찾는 게 아니라 문제에 적합한 데이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유의 데이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없다면은 수집하는 것, 지금부터 수집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이제 전처리 그리고 실제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이런 분석에 지금 이 분석 이전에 필요한 게 뭐냐? 데이터 엔지니어가 이 데이터 베이스에 데이터를 넣는 어떻게 넣을 것인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은 이제 그렇게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를 또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는 가능하면 직접 분석하면 가장 좋고요. 이제 직접 분석할 수 없다고 하면은 배우는 것도 방법이고 앞 시간에 극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매주 주시면 됩니다, 그죠? 물론 모든 걸 다 매주 줄 수는 없겠지만 그것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시각화하는 능력.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내가 기획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획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갖출 때에 전반적으로 이 데이터에 대한 자신감, 또 우리가 데이터 기반의 어떤 의사결정, 데이터 기반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저변의 역량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 역량 이런 부분으로 이 리터러시라는 부분을 좀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비즈니스에서 리터러시라고 이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이야기할 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이제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한 이제 장표입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대한 유형이 어떤 게 있다. 우리가 정형, 비정형, 반정형 이런 데이터들도 있고, 그럼 데이터의 원천들이 어디 있는 거다. 또 분석의 수준, 보통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 혹은
그다음 뭐 진단 분석을 넣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그다음 예측 분석, 그다음 이 처방 분석, 이 분석의 수준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 데이터의 어떤 뭐 위생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얼만큼 데이터가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경우에 따라 여기 이제 전처리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데이터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이제 분석 도구들, 또 이제 분석의 스킬들, 뭐 프레임워크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 데이터 리터러시에는 있다. 그리고 조직 내에는 이 데이터 기반의 어떤 생태계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회사에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관련 팀을 만든다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데이터 과학자나 뭐 데이터 엔지니어나 데이터 분석가 이런 분들이 한 팀이 될 수도 있고 각각 나누어서 팀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이제 조직 내에서 여러 어떤 그 옵션들이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현업에서 실제적으로 직접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분석할 수 있는, 물론 이 분석에 대한 이제 접근에 여러 가지 한계 사항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현업에 속하기 때문에 이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자가 아니라 현업 어떤 업무를, 즉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내 사업에 이 산업에 대한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있고 여기에 데이터 과학이나 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이 이해는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분석 업무도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정도는 기초적인 통계 분석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시각화 정도는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도구로는 엑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파워 BI 이 정도로 시각화 부분까지도 연결해서 하실 수 있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디지털 시대에 우리 비즈니스 환경에 좀 적응하는 데에 가장 기초적인 어떤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세스나 SPSS 같은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미 학습이 돼서, 보통 석사 과정에서는 이제 논문을 쓸 때는 이와 같은 도구들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죠? 특히 사회과학 쪽에서는 뭐 SPSS를 전반적으로 많이 현재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능력이 있다면 좋고요. 없다면은 뭐 엑셀로도 지금 업무적으로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럼 텍스트 마이닝 하고 싶다면은 이 비카인즈라고 하는 이 분석 플랫폼입니다. 뉴스 기사를 중심으로 하는 뭐 이런 데 들어가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이런 데 들어가서 이 기초적인 어떤 이 분석, 통계 분석도 하고 또 경우에 따른 이 시각화 분석도 할 수 있는 이런 접근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R이나 파이썬에 대한 이건 이제 파이썬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개발 도구로서 뭐 가장 인기 있는 랭귀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회가 닿으시면은 파이썬 공부 뭐 기초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도요. 그리고 R은 전문적으로 통계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시겠다면은 이제 R도 중요하다. 물론 SPSS를 다룰 수 있다면은 굳이 R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지만 대용량 데이터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런 거 하려면은 뭐 물론 이제 이 엑셀로도 엑셀의 100만 데이터까지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좀 더 다양하게 전문적으로 분석하시겠다면은 R, 파이썬 공부하시는 것도 깊이 있게보다는 무엇이다라는 뭐 될 정도 공부하시는 것은 권해드리고도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AI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모델링을 해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은 나임이나 래피드마이너 같은 이렇게 어느 정도 매뉴화되어 있는 이런 이제 빅데이터 분석 도구들을 쓰는 것도 방법이고요. 사실 여기에서 SPSS나 SES가 유료 버전이고요. 나머지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물론 엑셀도 유료이긴 하지만 오히려 파워비아이는 무료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유료 버전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료로 쓸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비즈니스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남아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와 같은 오픈소스들을 접근해 보실 걸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도구들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해결 과제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기에 적절한 분석 기법을 찾아서 내가 어떤 질문에 어떤 답이 나올 수 있는지를, 즉 분석 결과를 알 수 있는지에 대한 맥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조직의 성과를 높이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게 상관인지 이게 인관지 이런 데 대한 구분이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은 통계 분석, 통계학
기초적인 공부 하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를 활용한다라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즉 지난 10여 년 동안 빅데이터로 생각보다도 큰 성과가 잘 안 나왔던 이유는 바로 데이터는 많이 쌓여 있다. 그러니 데이터 쌓였으니까 이걸 갖고 뭘 한번 해봐라. 해야죠. 분석해야죠. 그래서 R, 파이썬 공부 열심히 했어요. 예, 현업이 있으면서 6개월, 1년 해도 사실 문제가 없으면은 접근이 잘 안 됩니다. 그죠? 공부할 때는 되죠. 왜냐하면 이미 다 정제된 데이터니까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정제되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정제하는 스킬부터 배워야 되는 이런 고민이 있죠. 뭐 여기 시간 다 쏟아붓죠. 근데 인사이트가 나옵니까? 네, 인사이트가 잘 안 나옵니다. 이 단어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 이렇게 인사이트가 나왔다고 가정하면은 그걸 바탕으로 이제 액션을 해야 되죠. 그다음 문제 해결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는 그동안 성과 잘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에서 출발해야죠. 즉 비즈니스 해결 과제에서 출발해서 그 해결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아 나서야 되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찾았다면은 분석을 하고 그 목적에 맞는 데이터에 맞는 분석 기법, 그게 맞는 분석 툴이 있었겠죠. 그걸 찾아서 분석하고 분석한다고 인사이트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사이트를 도출한 다음 그 다음 인사이트가 나왔다 해서 모든 게 액션이라는 것도 아니겠죠. 그 다음 이제 액션을 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게 이 실제 결과죠. 결코 쉽지 않는 이 프로세스와 노선들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이야기는 비즈니스의 문제에 출발해야 된다. 그럴 때 보다 가치 있는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빅데이터 시대 현재 또 앞으로 요구되는 우리 기업 내의 인재상은 어떤 걸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도메인에 대한 이해, 즉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해가 없으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죠. 도메인에 대한 이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높아야 된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디테일 기술에 대한 이해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뭐 분석 툴에 대한 이야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디테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입사하는 친구들, 신입 직원들은 이름하여 우리가 G세대로 이야기죠. 태어나면서 컴퓨터는 당연히 있었고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 스마트폰이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정도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거죠. 이 친구들은 이미 디지털 이해가 아주 높습니다. 제가 요즘 신입 직원들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해보면은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에 엑셀로 데이터 분석을 해봤다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한 50%, 70% 정도 돼요. 그 다음 R이나 파이썬을 다뤘다는 친구가 적어도 한 30%, 40% 나옵니다. 후행적으로라도 우리가 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이브리딩의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K라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이 K라는 사람이 데이터와 연관이 없는 학과 출신, 국제학과 출신이에요. 직접 다룰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왜? 서비스 기획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해서 간단한 데이터 시각화나 분석 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걸 배운 덕분에 서비스 기획이라는 본인의 업무에 훨씬 더 풍성하다. 이 사람이 데이터 과학자가 되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현업에 있는 데이터 분석가예요. 그러니까 현업 데이터 과학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죠?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저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현업의 그 부분보다도 한 단계 더 낮은 레벨의 현업에 있는 데이터 분석가로서 내가 생산한 내 주변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는 분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후행적으로라도 학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